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8월 29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정오가 조금 넘었네요. 어제하고 그제는 제가 몸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못 올렸고요. 댓글을 보니까요. 이노매트리의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전망을 좀 해달라고 구독자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주가가 어떻게 될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노매트리 같은 경우는 지금 M&A를 했는데 M&A 당일날 그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 M&A를 할 때 한 주당 거래 대금이 18,0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를 올릴 이유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그 나중에 세금이라든가 주가 평가를 받을 때 그 얼추 맞춰야 되니까 그 일정 구간을 무작위로 샘플로 뽑아가지고 18,000원에서 보통 한 30% 이내에 맞춰야 되거든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세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요. 맞춰야 되기 때문에 18,000원에 거래가 된 거라 한 23,000원 아래로 지금 가격대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노메트리 일봉 차트인데요. 이노메트리에 대한 그 분석은 이전의 영상에 어, 자료가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노메트리를 샀는데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신 구독자님이 계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노메트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같이 한번 따라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0178번 보조 지표를 하나 띄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미니로 바꿉니다. 좀 작게. 큰 게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그 밑에다가 이노메트리 키움 종합 차트를 지금 열었습니다. 이게 오늘 현재까지 그 캔들의 움직임이거든요. 이거를 조금만 앞으로 이렇게 뒤로 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밀어보고요. 자, 이제 저랑 한번 주가를 예측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무당처럼 확률은 반반입니다. 그냥 기술적으로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이거든요. 확률은 반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는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그 기술적인 지표를 이용한 주가 예측 방법입니다.
자, 여기 이 0178번 체결 강도 추이하고 이 캔들의 형태하고 그 밑에 거래량 있죠. 이거를 비교해 가지고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캔들이 7월 28일이네요. 그럼 이거를 7월 28일에 이렇게 맞춰주세요. 7월 28일 날짜를 맞춰주세요. 아래 거하고. 그러면 지금 거래량은 앞에 큰 의미 있는 거래량보다 훨씬 적은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는 그냥 보합입니다. 횡보하고 있죠. 거래량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체결 강도거든요. 그러면 7월 27일 그 전날 체결 강도가 41이었어요. 근데 그 전날 체결 강도가 41이었는데 어제 마지막 체결 강도는 95죠. 그러니까 이것이 체결 강도가 뭐냐 그러면 사람으로 따지면 일종의 체력이에요. 힘, 파워. 그러니까 파워가 조금 올라온 거예요. 거래량은 그냥 횡보고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파워는 조금 세진 거예요. 그럼 캔들의 형태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캔들의 형태를 보니까 올라가는 캔들이잖아요. 빨간색 캔들이니까 올라가는 캔들인데 위에 꼬리가 달렸죠. 약간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날보다 체력은 양상이 됐는데 올라가려고 하면은 저항이 있어요. 지금 매물대가 그 전날 캔들도 이렇게 보시면 십자형이잖아요. 위에서 매물이 떨어지고 있죠. 그 전날 캔들도 매물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요.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거래량이 이 다음날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으면 이 매물대에 이 매물대를 뚫지 못합니다. 힘이 아주 세지 않으면. 그럼 그냥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이 다음 캔들은 위에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힘으로는 41에서 95로 올랐죠. 체력이. 그러니까 힘이 조금 세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저항선을 조금 위쪽으로 가격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수평선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수평선 보이시죠? 이 선 위쪽으로 주가가 조금 오를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스크롤 해보겠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연습하는 겁니다. 자, 보면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아까 그 지지선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예상했던 대로 이 위쪽에 악성 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래된 매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윗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만들어졌어요. 이 꼬리가 달린다는 것은 이걸 다 수렴할 때까지는 계속 저항을 맞는다는 소리입니다. 이 꼬리가 계속 짧아지면서 이걸 다 수렴을 해줘야 돼요. 매물을요. 자, 보겠습니다. 7월 29일이죠. 그럼 이것도 7월 29일 날로 맞춰주세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7월 29일입니다. 그러면 체력은 체결 강도죠. 41에서 95로 확 올라왔다가 약간 내려갔어요. 95로 약간 내려갔어요. 근데 5일 평균 체력보다는 현재 체력이 조금 위쪽이에요. 어찌됐건 간에.
어제보다는 힘이 떨어졌지만 5일 동안의 평균 체력보다는 위쪽에 있어요 지금. 자 보겠습니다. 거래량은 확실히 상방이죠. 거래량은 상방이에요. 근데 캔들을 봐야죠. 캔들을 보니까 위에 매물대를 맞고 주가를 많이 반납을 했어요. 많이 떨어졌죠 주가가. 위에 매물대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전에 캔들 차트에서 보면 이렇게 매물대가 보이시죠? 위에 꼬리들이. 그러면은 매물대를 조심하셔야 돼요. 주가를 예측할 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체력이 어제보다는 떨어졌지만 평균보다는 위에요. 그러니까 체력이 약간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흐름은 상방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흐름은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다음 주가는 아마 지금 이 저점, 지금 악성 매물을 맞고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안착을 해 있는데요. 여기에서 안착을 해 있는데 내일 이 다음날 거래량이 확 줄어들게 되면 이 선 아래로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거래량만 나게 되면 지금 만들어진 제가 체크를 해놓은 이 수평선 위쪽에서 가격대가 형성이 될 거예요. 저는 약간의 상승으로 봅니다. 물론 이 매물 지금 여기 이 매물 있잖아요. 이것은 주가에 아주 안 좋은 거죠. 윗꼬리는 주가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걸 다 수렴을 해줘야 주가가 쭉쭉 뻗어 올라가거든요. 수급이 와도.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다음 캔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올라가는 걸 계속 방해할 거예요. 한번 보시죠. 자, 스크롤을 해보겠습니다. 주가는 상방이긴 하지만 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주가는 상승을 했죠. 근데 악성 매물 때문에 계속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게 될 겁니다. 아마 이걸 다 수렴하기 전까지는요. 근데 거래량이 절반 정도로 줄어가지고 이걸 다 수렴했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 캔들에도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자, 한번 다음 캔들도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7월 30일입니다. 요 위에 것도 7월 30일로 맞춰주세요. 이건 뭐 각 날짜가 되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해가지고 7월 30일 날 체력이 어제보다는 조금 좋아졌어요. 어제 76이었는데 83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은 체력이 95였는데 그 전전날보다는 체력이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5일 평균치보다도 좋아졌죠. 그러니까 체력은 지금 좋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파워는요. 그 다음에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거래량은 어제보다는 줄었지만 지금 그 지난 기간 동안의 거래량보다는 훨씬 많은 거예요. 훨씬 대량 거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거래량이 줄었지만 거래는 굉장히 활발해졌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 추세는 어제보다는 하방입니다. 어제보다는 하방.
자, 그럼 요 캔들, 마지막 캔들을 또 확인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악성 매물이 있어가지고 그 매물들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매물대거든요. 이게 매물대인데 여기에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분이 많은데 이 매물대를 일단 건들면서 치고 올라가면서 악성 팔려고 하시는 분들의 그 수량을 어느 정도는 지금 받아내고 있어요. 받아내면서 올라간 거예요, 주가가.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죠. 76에서 83으로 체력이 좋아졌다는 거. 체력이 좋아졌다는 거 하고 거래량은 하방이지만 거래량은 이렇게 아래쪽을 향하고 있지만 평상시 이쪽 구간의 거래량보다는 훨씬 대량 거래량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우호적이에요. 주가에는. 그러면은 저는 이 상승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봅니다. 이 상승을 이어갈 거라고 보는데 아마 이 악성 매물을 조금 더 수렴을 해줘야 될 거예요. 일단 주가는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캔들 보겠습니다. 자, 다음 캔들이 여기 나왔는데요. 악성 매물이 지금 줄어들지가 않고 지속적으로 지금 3일째 악성 매물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3일 전보다 지금 많이 줄었죠. 거래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이랬을 때는 관성은 아래쪽을 향하게 돼요. 그러니까 흐름은 아래쪽을 아무 일이 없으면 아래쪽을 향해서 가게 돼요. 수급이 엄청난 수급이 거래량이 터져지지 않으면 아래쪽을 향하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체력은 어때요? 지금 95, 이 다음 날짜가 7월 31일까지 했죠. 우리가 7월 31일로 맞춰야 됩니다. 7월 31일로 맞추시고 체력은 어제 체력보다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비슷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어제 체력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평균 체력이 위로 올라와 버렸잖아요. 5일간의 평균 체력이 72에서 76으로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83.77, 83.16은 똑같지만 체력은 어제보다 조금 약해진 걸로 봐주셔야 돼요. 체력은 어제보다 조금 약해진 걸로 보셔야 됩니다. 자, 체력은 어제보다 조금 더 약해졌고 거래량으로 보면 하방이에요. 관성은 아래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캔들의 모양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캔들의 모양을 보겠습니다. 캔들의 모양이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은 하고 있지만 계속 매물 위에 악성 매물 때문에 올라가질 못하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이 다음 캔들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다음 캔들에서 떨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다 수렴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 윗꼬리가 전혀 줄어들지가 않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 판단에는 상승을 할 수 있지만 평균 체력에 비해서 체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상황이고 그리고 거래량을 보더라도 아래쪽으로 흐르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약간 오르거나 또 약간 더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수가 있어요. 아직 수렴이 다 안 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 예상에는 거의 보합이거나 저항을 맞을 수 있답니다. 보합이거나 내려오거나 보합이거나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거나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죠. 어, 정가는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 정가는 내려오긴 했는데, 이걸 보시면은 느낌이 오시죠? 윗꼬리를 달던 이 악성 매물이 기어이 주저앉힌 거예요. 캔들을. 주가를 기어이 주저앉힌 겁니다. 그러면서 거래량도 많이 줄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캔들을 또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한 칸 올려주셔야죠. 자, 월요일날 8월 3일이 됐습니다. 자, 8월 3일 월요일날 이렇게 맞춰야죠. 자, 그러면은 거래량은 하방입니다. 거래량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거래량은 하방이고 관성은 아래쪽을 향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체력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8월 3일이죠. 현재 체력은 현저하게 떨어졌죠. 84.16에서 63.57인데 그 5일간 평균치 80%보다 아래예요. 지금까지는 평균치보다는 높았는데 이제 평균치보다 아래쪽에 체력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겠어요? 이 이론대로라고 그러면 특별하게 이슈가 있어서 새로운 뉴스가 있어서 주가를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대량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통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내일은 주가가 좀 떨어집니다. 이 다음날은 주가가 약간 떨어질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 예측이 많이 빗나갔죠. 이때 이슈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뭐냐 그러면 SK 쪽에서 이노매트리를 인수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라는 이슈가 하나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 악성 매물 때문에 떨어져야 정상인데 이슈가 발생을 해가지고 35,000원까지 상승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승 기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8월 4일입니다. 8월 4일. 이거를 8월 4일로 맞춰주시고요. 8월 4일. 자, 한번 보십시오. 체력은 63에서 95로 확 올라옵니다. 그리고 평균 체력보다도 위쪽에 있습니다. 체력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거래량도 계속 하방이었는데 갑자기 상방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흐름은 상방이에요. 만약에 내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상승 기조를 계속 이어가야 정상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 매물이 위쪽 악성 매물이 이 캔들에서 다 소화가 됐다고 보거든요. 윗꼬리가 없어졌잖아요. 윗꼬리가. 그러면은 이제 이 악성 매물은 이쪽 들어온 신진 세력들한테 다 수렴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SK에서 이노매트리를 인수한다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소문이 났는데 이 소문이 아마 지금 수급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소문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소문은 SK에서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다 상승분을 다 반납해야 되겠죠. 반납할 뿐만 아니라 더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차트부터는 그 찌라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찌라시에 의해 가지고 또 상승을 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어, 이미 시중에는 이때 그 찌라시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또 블로거들에 의해 가지고 노출이 된 상태입니다. 이미. 저는 솔직히 이 상황에서 저 같으면 이 주식을 사지 못하겠어요. 이 찌라시만 믿거든요. 저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다음 캔들을 예측이 불가합니다. 자, 다음 캔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소문에 의해서 이렇게 오르긴 했는데 그 소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위에 저항을 맞고 좀 떨어집니다. 위에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이 캔들은 밑에 지지를 온전하게 못 해주고 있어요. 밑에서 꼬리가 길게 생기면서 위쪽으로 쭉 지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수렴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려고 하는 힘을 강한 지지를 해주면서 위쪽으로 쭉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이 캔들에 지금. 밑으로 떨어지는 캔들은 윗꼬리를 볼 필요는 없어요. 밑꼬리를 보는 거예요. 밑에서 길게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오는 세력이 있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없습니다. 그럼 이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내일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날이 8월 5일이죠. 그럼 이것도 8월 5일로 맞춰보겠습니다. 8월 5일로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럼 체력이 어때요? 5일간 평균 체력보다도 밑으로 떨어져 있고 직전 체력 95.46보다도 더 떨어져 있네요. 현재 체력은 57.26입니다. 체결 강도입니다, 이게. 자, 거래량도 하방이죠. 그리고 캔들 모양을 봤을 때도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밑에서 밑꼬리를 달면서 길게 지지를 해주지 않으면 하방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자, 보겠습니다. 이미 이때는 소문이 다 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SK에서 인수하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반대 뉴스가 이미 시중에 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스크롤을 해보겠습니다. 자, 밑으로 떨어지죠. 체력도 많이 떨어졌고요. 평균치보다도 체력이 떨어진 상태였잖아요. 57이니까 체력도 많이 떨어졌고 이 직전에 하방이 캔들이 열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날짜를 맞춰 주셔야죠. 8월 6일. 요거 8월 6일로 맞췄습니다. 그러면 95에서 57, 57에서 50까지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평균 체력보다도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체력은 점점 감소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도 하방이죠. 거래량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파란색 캔들일 경우 밑꼬리를 길게 다면서 지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온전하게 지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캔들이 계속 하방이 열려 있어요. 파란색 캔들은 윗꼬리를 볼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파란색 이 덩어리 자체 있죠. 몸통 자체가 꼬리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파란색 캔들은요. 아래 지지를 해주나 못 해주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아직도 하방이 열려 있어요. 보겠습니다. 스크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캔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지금 빨간색 십자 캔들이거든요. 빨간색 십자 캔들인데요. 이 캔들은
부정적으로 십자 캔들은 이론적으로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도. 왜? 더구나 이 캔들은 십자가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잖아요.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많다는 소리예요. 파는 사람이. 뭐 말인지 이해하시죠? 십자 캔들의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위에서 파는 놈들 힘이 더 강하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캔들 하나만 보고서도 내일 캔들이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날 캔들의 날짜가 8월 7일입니다. 그럼 이것도 8월 7일에 맞춰 주셔야죠. 자동으로 이건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8월 7일요. 자, 그러면 8월 7일인데 체력이 좀 좋아졌네요. 50.44까지 내려갔었는데 체력이 갑자기 올라왔어요. 73.55죠. 체력은 좋아졌고요. 그 5일간의 평균 체력보다 약간 위쪽으로 체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체력은 많이 보강이 된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은요. 보합입니다. 거래량이 횡보를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주식을 가진 사람은 이제 앞으로 많이 안 팔 거예요. 거래가 많이 안 터질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나는 그냥 보유하겠다라는 세력이 생긴 겁니다. 자, 한번 다음 캔들은요. 이 지금 캔들의 형태를 봐서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조금. 근데 많이 내려가진 않을 겁니다. 제가 수평선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이 선보다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당연해요.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왜? 이 윗꼬리가 길거든요. 십자형 캔들의 특징이 무게중심이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를 한번 봐주셔야 돼요.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조금 체력이 좋아지긴 했지만 이 캔들이 우선하니까 이 캔들보다 이 수평선보다 아래쪽으로 가격이 형성되거나 수평선 이쪽 근방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이거나 보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합이죠. 이제는 이 단기 저점이 생긴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예를 들어서 내일 이 회사가 뭐 실적이 나오는데 엄청난 실적이 나온다든가 이런 외부적인 큰 이슈가 없는 한 이 저점은 지지가 될 확률이 많아졌습니다. 이 캔들 하나로 인해 가지고. 자, 이게 이제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요것도 8월 10일로 맞춰주겠습니다. 이제 다음 캔들을 또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체력은 73에서 62로 내려왔습니다. 체력은요. 체력은 이 직전보다 73에서 62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거래량은 큰 의미로 볼 때는 하향하고 있지만 앞에 직전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보합입니다. 횡보하는 거래량입니다. 횡보. 이럴 때는 제가 봤을 때 체력이 떨어졌기 때문에요. 이런 건 경험상 아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 직전 체력이 73.5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체력이 62로 떨어졌어요. 내가 약골이 점점 돼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같은 상황에서도 이제 저놈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는데 내 레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놈하고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캔들로 봐서는 캔들의 형태가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캔들의 형태로 봐서는 여기가 지지점이 지금 요 수평선이 지지점이 돼야 되는데 내가 약골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지지점이 깨질 확률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놈하고 싸우는데도 지는 거예요. 어제는 이겼는데 오늘은 내가 약해져. 이놈이 세진 게 아니라 내가 약해져서 지는 거예요. 자, 위 꼬리가 이 매물이죠. 매물대가 내가 약해져 버려갖고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제 이야기가 틀렸죠. 다행히 이 파란색 수평선 체크해 놓은 데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약간 주가가 작은 폭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작은 폭으로. 근데 크게 회복된 것이 아니고 거래량이 안 받쳐주고 회복이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 캔들의 날짜가 8월 11일입니다. 그럼 8월 11일 날 체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력이 82.88 조금 올라왔죠. 이 시점에는 62.42였습니다. 체력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제가 원래 약골이었는데 체력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5일 평균치보다 많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체력은 좋아졌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거래량은요. 거래량은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한테서는 이 가격에는 그냥 내가 보유하겠다. 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내려가야 난 사겠다. 라는 입장 차이가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마 횡보로 갈 확률이 많죠. 사는 사람은 이 가격대에 난 안 팔 거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야 조금 더 내려와야 사지 난 이 가격대에 안 사. 그러면서 지금 이게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횡보로 가는 확률이 많죠. 캔들의 형태를 보니까 윗꼬리 아랫꼬리가 다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쪽 아래쪽에서 충돌. 팔려고 하는 사람, 사려고 하는 사람이 이 중간 정도에서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래량은 횡보고요. 8월 11일로 8월 11일의 체력은 약간 올라갔습니다. 약간 체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충돌을 하는 상황에서 체력을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보합이거나 약간 오를 수 있습니다. 무게 중심은 보합에 있는 것 같아요. 올라도 가격 차이가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오를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가격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횡보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가격이 이럴 때는 횡보로 봐주는 게 맞습니다. 유의미한 지표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자, 그러면 날짜를 또 맞추겠습니다. 8월 12일. 8월 12일이죠. 체력이 82에서 48로 떨어졌어요. 힘이 조금 약해졌습니다. 또 약골이 됐네요. 5일 평균치가 63이었으니까 평균치보다도 아래에요. 이거 좀 약해진 거예요. 많이 좀. 자, 그리고 거래량도 횡보입니다. 거래량은 이제 무의미한 상태가 됐고요. 자, 캔들의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마지막 캔들의 형태를 봐보시면 제가 이 파란색 캔들, 아래로 내려오는 캔들은 밑에서 밑거리를 길게 달면서 지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지를 하는 힘이 약하죠. 하방이 이런 경우에는 열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하방이. 자, 그러면 하방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체력도 약해졌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조금 하락할 수 있어요. 저는 하락으로 봅니다. 자, 다음 캔들을 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횡보를 했는데요. 주가가 횡보를 했는데 제 예측과 조금 다르게 주가가 횡보를 했는데요. 어, 지금 윗꼬리를 달면서 위에 매물이 있다. 이 가격보다 조금 더 오르면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습니다. 올라가기 힘들다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윗꼬리가 상대적으로 좀 길잖아요. 아랫꼬리들보다. 윗꼬리가 깁니다. 그러니까 상승 뚫고 올라가려면 좀 힘이 필요해요. 이제는. 팔려고 하는 세력이 생긴 겁니다. 지금 형성이 된 거예요. 팔려고 하는 세력이 형성되는 시점입니다. 자, 날짜를 맞추겠습니다. 13일. 자, 13일이죠. 48%에서 체력이 99%까지 확 올라왔네요. 이노메트리가. 체력은 하여튼 올라왔어요. 체력은 올라왔는데 거래량은 무의미하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거래량은 대량 거래가 터진 거에 비하면 거래량은 지금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직전 거래량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이제 캔들의 의미가 중요해지는데요. 이 캔들을 보면 올라가려고 하는 성향은 있으나 이 가격이면은 난 보유 못하고 팔아버리겠다 하는 세력이 이제 막 생긴 거예요. 팔려고 하는 세력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강한 힘이 없으면, 강한 힘이라는 것은 체력 플러스 거래량입니다. 체력 플러스 거래량. 강한 힘이 없으면, 근데 거래량이 얼마 안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물량을 수렴을 해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크게 안 터졌기 때문에 이걸 수렴을 아직 다 한 상태는 아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의 그 물량을 다 수렴한 상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이럴 경우에는 체력이 좋아지긴 했지만 하방은 아니지만 상방으로 올라가되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이 물량을 소화를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보합으로 횡보를 하면서 이 물량 소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역시 횡보죠. 횡보를 하는데 이 지금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못 파는 거예요. 일단 이 캔들의 형태로 봐서 팔고 싶은 사람이 지금 줄을 서 있는데 가격대가 이 가격대에서는 난 못 팔겠다 하고는 많이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져야 될 상황인데도 많이 못 떨어지고 그냥 있는 겁니다. 자, 이게 8월 14일이네요. 8월 14일. 쭉 한번 계속 공부한다, 연습한다 생각하고 저랑 같이 한번 보시게요. 그럼 요걸 한 칸 올려주겠습니다. 8월 14일로. 99.61에서 체력이 30%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평균치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99에서 30으로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자, 거래량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방이 지지를 못 해주고 있어요. 캔들이 중요하죠. 캔들, 파란색 캔들에서는 밑꼬리를 길게 달면서 나는 이 가격이면 사야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아직 하방이 완전히 열려버렸잖아요. 이럴 때는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큰 재료가 나와가지고 올라가지 않으면 평범한 상태에서는 이 다음날 캔들이 조금 밑으로 떨어집니다. 자, 스크롤 해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봐도 떨어져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캔들로 봐서 좀 안 좋은 이유가 아직도 하방이 열려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약간 밑꼬리를 달면서 지지를 약간 하긴 했는데 지금 하방은 어느 정도 이 캔들로만 봐서는 열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거래량은 무의미, 지금 워낙 적기 때문에 무의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날짜를 또 맞춰보겠습니다. 8월 18일. 자, 8월 18일입니다. 체력은요, 직전에 30.64%였는데, 현재 52.99%로 올라와 있어요. 체력은. 자, 거래량은 현재까지는 무의미합니다. 거래량은 그냥 수평이에요. 거래량은 계속 답보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캔들의 형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캔들의 형태를 보면 밑꼬리가 달리면서 약간 지지를 해줬지만 그래도 하방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날 거래량이 많아가지고 이 짧은 꼬리라도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 거래량이 수렴이 됐기 때문에 악성 매물이 수렴이 됐기 때문에 이 작은 꼬리도 의미가 있어지는데요. 거래량 자체가 작은 상황에서 이 밑에 꼬리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보면 자, 이 꼬리가 별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 체력은 30에서 52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60이 평균치보다 아래쪽 체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충격에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체력이 아니에요. 30에서 52로 올라왔지만 평균 체력 이하다. 그러면은 하방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30에서 위로 조금 올라오긴 해서 체력이 좋아지긴 했지만 평균치보다 아래기 때문에 하방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떨어질 거라고 예측합니다. 떨어지거나 보합일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빨간색 캔들이 생성이 됐는데요. 이 정도면 보합입니다. 이쪽 꼬리하고 이 새로 생성된 이 밑에 꼬리 있죠. 이 꼬리가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지지점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지지점이. 주가 올라간 것은 의미가 없죠. 주가는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밑에 꼬리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다는 거에 의미를 두시면 됩니다. 거래량도 얼마 안 나왔네요. 거래량이 이렇게 나온 것은 뭐냐 그러면 이 가격이면 난 안 팔아. 이 정도 가격이면 난 안 팔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또 날짜를 맞춰 보겠습니다. 8월 19일입니다. 한 칸 올리겠습니다. 8월 19일. 자, 체력은 76.32예요. 어제 이 직전 영업일에 52.99보다는 많이 올라왔고요. 평균치보다 아래였었는데 평균치보다 체력이 위로 조금 회복이 됐습니다. 평균치보다 체력이 위로 조금 회복이 됐어요. 거래량은 무의미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전에 캔들도 밑꼬리가 달렸고 이번에 거 캔들도 밑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처음으로 지지가 생겼다고 봐야 됩니다. 자, 처음으로 지지선이 생겼고요.
체력이 52에서 76으로 올라왔고 평균 체력보다 조금 위쪽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저는 위쪽으로 조금 오르거나 보합이라고 봅니다. 위쪽으로 조금 오르거나 보합이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제 예상이 틀렸네요. 제 예상이 틀렸고, 지금 물량은 얼마 안 나왔는데, 지지를 못 해주니까, 이 앞전 지지선에서 지지를 못 해주니까 주가가 조금 더 떨어졌어요. 여기에서 떨어지게 되면, 하방이, 이 하방이 깨져버린 거거든요, 지금. 요 파란색 제가 수평선을 만들어 놨잖아요. 요 하방이 깨지면 안 되는데, 이게 심리적인 지지선인 것 같았는데, 일단 1차적으로 이 지지선이 깨진 겁니다, 지금. 다행인 것은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요 떨어진 것은 무의미하다. 이 떨어진 것은 그렇게 비중이 없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요 무게중심은 요 파란색 지지선에 아직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거래량이 조금 나오면서 이 가격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 이 지지선이 깨진 거예요. 이 지지선이 깨진 건데 지금 이 거래량 가지고는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이 지지선이 완전히 무너진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지지선에 아직 유의미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럼 또 날짜를 맞춰볼게요. 20일. 자, 여기 20일입니다. 76.3이었는데 49.57로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5일간 평균치보다도 체력이 떨어졌어요. 체력은 많이 약해졌네요. 그러면 거래량도 답보 상태고 큰 의미가 없는 상태고 캔들 형태로 봐도 하방이 열려 있거든요. 하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보합이거나 어찌됐건 요 파란색 추세선 있죠. 파란색 추세선 아래쪽에서 가격이 형성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 파란색 수평선 지금 지지선이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지지선 아래쪽에서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파란색 지지선 보이시죠? 그 지지선까지 가격이 지지선에서 가격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이 파란색 지지선이 유의미한 상태가 된 거예요. 파란색 지지선이. 거래량이 워낙 없기 때문에 지금 뭐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별 의미는 없습니다. 거래량이 워낙에 없어서. 자, 그럼 다음 캔들을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8월 21일입니다. 8월 21일이고요. 49에서 92까지 올라왔습니다. 평균치보다 상회하고 있고요. 체력 상태는 92.98%입니다. 거래량이 현재로서는 무의미하고요. 거래량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는. 그리고 캔들의 형태가 중요한 겁니다. 이럴 때는. 캔들의 형태를 보니까 어때요? 밑에서 이 빨간색 캔들은 밑에서 지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위에서 저항을 보는 거예요. 저항을. 자, 그러면 지금 파란색 수평선 바로 밑에 쪽에서 밑에 쪽까지 지금 저항선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지선이기도 하고 저항선이기도 합니다. 이
이걸 뚫고 올라가려면 좀 강한 체력이 필요해요. 이걸 뚫고 올라가려면. 근데 체력이 49에서 92로 약간 업됐기 때문에 이 파란색 수평선을 띄고 올라가는데 많이 뚫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아마 이 수평선 근방에서 가격대가 형성이 될 겁니다. 올라가더라도 조금밖에 못 올라갑니다. 자, 그러죠. 거래량은 지금 무의미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보유를 하신 분들도 이 가격에는 팔고 싶지 않다. 또 사고 싶은 사람도 이 가격에는 난 안 살 거야. 더 내려오지 않으면 안 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보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충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안 팔고 안 사고.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근데 이제 체력이 조금 좋아져 가지고 가격이 조금 올라오긴 했으나 유의미한 가격대는 아닙니다. 자, 그럼 다음 캔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8월 24일자 맞춰 주시고요. 8월 24일자 맞췄죠? 8월 24일자에 체력이 100 이상으로 올라옵니다. 체력이 100 이상으로 올라왔다는 소리는 주가가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은 유의미한 거래량은 아닙니다. 근데 어때요? 이제는 요 수평선 있죠? 파란 수평선이 유의미한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유의미한. 그러니까 내일 주가를 예측을 할 때 큰 이슈가 있어가지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은 맞아요. 상황이 된 것은 맞는데 이날 오르는 것은 어떤 이슈가 있어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지금 8월 24일이나 25일 해가지고 아마 M&A가 발표가 되거든요. M&A.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수치만 가지고 이것이 많이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다 지금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다음 캔들은 다 예측하고 계실 거예요. 아주 특별한 상황이 벌어질 거니까. 자, 다음 캔들을 보겠습니다. 아, 이날이 아니네요. 25일 날 M&A 이슈가 터지죠. 자, 보십시오. 자, 체력은 100%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상승은 했네요. 상승했고 의미 있는 상승은 아니고요. 그냥 기술적으로 오른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술적으로 올랐다는 표현을 쓰죠. 체력이 상승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올랐다. 이때 M&A 발표가 25일 날 되나요? 다음 캔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슈가 있을 때는 기술적인 분석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뉴스라든가 찌라시라든가 또 이럴 때는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분석은 의미가 없어요. 이건 그냥 그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기술적인. 자, 다음 캔들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M&A 발표하고 나서 이 캔들이 만들어졌죠.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준 캔들입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이날은 기술적인 분석하고 상관없이 캔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뭔 소리냐 그러면 회사가 주가가 여기였어요. 25,000원이었고 주가가 3만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M&A 한다고 소문은 쫙 났는데 정작 그 까보니까
18,000원에 계약이 돼버린 거예요. 한 주당. M&A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프리미엄도 없이 더 낮은 가격으로 회사를 넘겨버린 겁니다. 가게를 그냥 줘버린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린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보십시오. 이제 이 캔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캔들을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자, M&A가 되는데도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M&A가 되면 대량,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대량 거래량이 형성이 되면서 보통 보면 상한가를 치고 올라가거든요. 기대심리 때문에요. 또 보통 한 주당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훨씬 위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내가 주식을 예를 들어 3만원 샀다 그러면 3만원 위로 올리려고 올려놔야 주가가 정당하게 회계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만원의 주식을 한 주당 M&A를 해갖고 샀는데 이 주가보다 밑에 쪽으로 가격이 형성돼 버리면은 회계에서는요 그 손해가 발생을 해요. 회계에서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내가 한 주에 3만원씩 M&A를 할 때 거래를 했다. 그러면 내 당사자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도 주가가 3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손해가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회계상. 그러니까 35,000원이라든가 4만원까지 가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그 내용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10일이나 2주간의 평균치를 내가지고 내 주가를 평가받거든요. 그럼 내가 3만원에 사가지고 3만원이다 라는 이 정당한 평가를 받으려면 지금 25,000원이다 그러면 빨리 주가를 올려야 돼요. 35,000원으로. 기본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M&A를 하게 되면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이 부분은 일반인들 잘 모르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도록 하고요. 지금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 보시겠습니다. 날짜를 맞출게요. 26일자네요. 26일자. 그럼 날짜를 26일자로 맞추겠습니다. 이 다음날 주가가 어떻게 되나 지금 판단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기준은. 자, 보십시오. 체력이 109였다가 92였다가 58로 떨어졌어요. 체력이. 그리고 평균 5일간 체력 80%보다도 현저하게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내가 좀 까오를 잡다가 갑자기 또 약골이 돼버리는 거예요. 100이 넘어섰다가 58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상대적으로 급속도로 나빠진 거예요. 체력이요. 자,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거래량은 기존 거래량보다 상방입니다. 흐름은 위쪽이에요. 흐름은 위쪽인데 캔들을 한번 봐보세요. 캔들 모양을요. 3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쭉 하락을 해버립니다. 여기까지 제가 만들어 놓은 요 수평선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 수평선 심리적인 지지선 유의미한 선이라고 제가 이 직전에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 선이 굉장히 유의미하다 그래가지고 이 선을 하나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선에까지 와버렸어요. M&A 발표를 했는데 상한가를 거의 찍다시피 하다가 쭉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이 직전에 만들어 놓은 수평선까지 와버렸습니다. 하방은 완전히 열려버렸죠. 하방은. 파란색 캔들에서는 밑꼬리를 봐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파란색 캔들에서는 밑꼬리가 중요하다. 밑꼬리. 근데 이 아래 꼬리가 거의 없잖아요. 그럼 하방이 열려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요 유의미한
수평선이 깨져버릴 확률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수평선이요. 자, 보세요. 26일입니다. 26일자죠. 체력이 어때요? 109까지 올라갔었다가 92로 떨어졌다가 58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5일간 평균치에 훨씬 하회하는 체력입니다. 거기다가 캔들이 하방이 열려버렸어요. 거래량이 무의미해져 버렸어요. 이럴 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더 떨어집니다. 다음날 캔들을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날 이제 더 떨어졌습니다. 더 떨어졌는데 이 캔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한 가지 좀 다행인 것은 뭐냐 그러면요. 거래량이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기존 이렇게 많은 거래량에 비해서 이제 거래량이 안정적으로 준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의미는 뭐냐 그러면 이 가격 이하 때문에는 난 차라리 안 팔고 나 평생 가지고 있어 버리련다 하는 세력이 생긴 겁니다. 생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력이요. 자, 그 부분을 명심해 두고요. 이때가 8월 27일입니다. 8월 27일. 이걸 한 칸 올리겠습니다. 8월 27일로. 자, 체력은 109에서 92, 58, 이제 52까지 다운돼 버렸습니다. 체력은. 근데 58에서 떨어진 거니까 조금 떨어진 거죠. 이제 안정이 돼 가죠. 익숙해져 갑니다. 내 체력에. 체력이 떨어졌지만 이 체력에 내가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바닥을 찍으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5일 평균치보다는 훨씬 하회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회하고 있지만 이제 이 직전보다 떨어지는 간격이 조금 좁아졌어요. 92에서 58 확 줄었다가 58에서 52로 줄었으니까 이제 간격이 좀 좁아진 거죠.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 줄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맞고요. 자, 이 거래량은 흐름으로 봐서는 하방입니다. 거래량은 흐름으로 봐서는 하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흐르려고 하는 관성은 생긴 거예요. 이제 밑으로 흐르려고 하는 관성이 생겼고, 자, 그러면 이제 캔들의 모양이 중요하죠. 캔들의 모양. 이미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유의미한 선, 그 전에 기술적으로 이 선이 유의미했었는데 이 선이 이제 깨져 버렸어요. 이 선이 깨져 버렸는데 이 선 가까이 가려고 하느냐? 원래는 이 선이 유의미한 선이기 때문에 다를 때 같으면 이 선으로 달라붙었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때도 이 선 아래로 떨어지니까 달라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캔들도 밑꼬리를 조금 달고 이쪽 선으로 달라붙어야 되는데 달라붙으려고 하는 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일의 캔들, 금요일 날의 캔들은 아무래도요 체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살짝 조금 더 어제보다 조금 더 약해졌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폭이 확 줄 거예요. 떨어지는 폭이 줄 거고 좀 괜찮다 싶으면 어찌됐건 요 파란색 선 있잖아요. 요 기준선에 달라붙으려고 하는 자성이 작동을 할 겁니다. 이 주식을 오랫동안 하고 분석을 하다 보면은요, 이 유의미한 추세선을 꼭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거나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로 떨어졌을 때 거래량이 작으면 다시 이 선까지는 금방 달라붙어요. 이 선까지는요. 그러니까 가격으로 보면 한 23,000원 선은 어떻게 보면 유의미한 가격입니다. 밑으로 떨어지면 이 가격으로 붙으려고 하는 자성이 생깁니다. 자,
이 다음 캔들은 체력이 워낙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체력이 약해지는 속도는 줄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면 난 안 팔겠다 하는 세력이 생겼다는 소리예요. 자, 떨어질 수는 있으나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파란색 유의미한 선 23,000원 선이죠. 23,000원 이 가격대로 가려고 하는 자성이 있다 라고 이제 봅니다. 떨어질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거나 보합일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이제 보합이죠. 이거 같으면 보합인데, 거래량은 많이 줄었고요. 이제 보합 지지를 했습니다. 이 가격대를 지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 가격대는 의미는 없어요. 제가 수평선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수평선을 그리는 것은 무의미해요. 왜? 여기에 제가 유의미한 선을 그동안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이 선으로 붙으려고 하는 자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많이 떨어진다 해도 결론은 무조건 요리 붙게 돼 있어요. 아무 일만 없다 그러면 23,000원까지는 그냥 달라붙게 돼 있습니다. 제 말이 맞을 거예요. 한번 두고 보세요. 특별한 이슈가 없고 허재가 없더라도 23,000원까지는 무조건 달라붙어요. 이 주식에 이런 자성이 있거든요. 유의미한 선으로 위에 있으면 내려오려고 한다거나 아래에 있으면 올라가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달라붙습니다. 자, 이제 이 다음 캔들은 없어요. 한번 보시죠. 자, 이 다음 캔들은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캔들이었어요. 자, 구독자님들께 오늘 제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꼭 한번 두 번, 세 번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차트를 가지고 주가를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요,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좀 강해집니다. 제가 지금 한 그대로 물론 지루하시겠지만 이거를 두 번, 세 번, 때로는 날마다 관심 있는 종목을 볼 때마다 이렇게 한 10일 전이나 20일 전으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거의 동물적으로 이 직관력이 생깁니다. 이 주가에 대한. 그러니까 두려움이 좀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변동성에 대한 대응력도 생기고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노메트리라는 차트를 가지고 이렇게 주가를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노메트리는 여기서 끝내고요. 지금 제가 좀 쉬었다가 구독자님께서 또 필로시스 헬스케어를 주가 향방을 조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시니까요. 제가 몇 시간 쉬었다가 영상을 한 개 더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 2, 3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는요, 지금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노메트리의 공모가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회사가 18년도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영업이 당기순이 계속 수익을 냈어요.
근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요, 이 주식의 공모 가격이요, 처음에 이 공모 가격이 26,000원이에요. 그러면 주가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것이 지금 회사가 손해를 본 것이었기 때문에 공모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손해를 계속 봤다 그러면 회사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주가를 평가할 때 이 부분이 반영이 되지만, 지금 회사가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모가보다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음모가 있다고 봐야 돼요. 어떤 다른 음모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금감원이라든가 감사원에서 한번 지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노메트리에 대한 영상을 올릴 때 삑사리가 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노메트리는요, 절대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이노메트리는 이 펀드멘탈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긴 지 2년밖에 안 된 신생아 기업이고요. 신생아 때부터 이렇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는 뭐겠어요? 기술력이 짱짱하다는 의미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수가 링 위에 섰을 때부터 계속 이겨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런 회사예요. 기술력이 기본적으로 갖춰진 회사란 말입니다. 글로벌 순위 메디어 안에 들을 정도예요. 근데 아파트로 따지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은요, 18평 아파트를 10억에 샀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가격이 올라가지고 15억이나 20억에 팔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10억짜리를 5억에 판다고 그래가지고 세무신고를 한 거예요. 10억짜리를요. 다른 사람은 여기 다 값이 올라가지고 영업을 이익을 내고 순이익을 냈으니까 값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로 따지면 주변 시세가가 다 높아져가지고 10억짜리를 15억에 다 팔고 있는데 자기만 그냥 5억에 판다는 거예요. 그럼 자식한테 물려줄 때 상속세 50%안 내고 파는 걸로 해가지고 그럼 세금을 하나도 안 내겠다는 의미잖아요. 일반 상식적인, 우리가 그 통상적인 사회적인 규칙으로 따지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가서 지금 세무신고를 해야 돼요. 옛날에, 이전에는요, 서울 남부지검에 이런 것 때문에 증권범죄합동수사팀이 있어요. 작전 세력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거래 때문에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내에 이런 데만 담당을 하는 증권범죄합동수사팀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통보를 해버립니다. 통보를 할 의무가 있어요. 금감원에서요. 근데 지금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제대로 된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지금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금감원하고 감사원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할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절대 이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자, 제가 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합병을 했잖아요. 뉴스가 근데 이렇게 싸게 인수를 하면은요, 지금 당장 이걸 다시 되판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이름이 이스트 브릿지 PEF죠. 이스트 브릿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10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5억에 샀어요. 지금 당장 팔아도 시세가가 1억, 아니 10억, 15억짜리인데. 그러면은 지금 당장 팔아도 10억짜리를 5억에 사가지고 15억에 팔 수 있으니까 10억을 버는 거잖아요. 5억에 사가지고 15억을 받으면 내 원금 5억보다 2배. 10억이면 2배고 15억이면 3배를 벌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런 거래가 용납이 될 수 없어요, 절대.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저하고 요 이노매트릭은 계속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제가 주가의 향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구독자님께서 필로시스 헬스케어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한 2~3시간 쉬었다가요. 또 영상을 하나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